자, 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특별회차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문제 풀이입니다.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적송품. 자,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자, 적송품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를 부탁하기 위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낸 상품을 적송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은 아직 위탁자의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라고 설명한 건 틀렸지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자,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번.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자, 시성품은 고객에게 사용해 보도록 일정 기간 사용해 보도록 하게 하는 상품을 시송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자, 할부 판매 상품은 먼저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나누어서 받기로 한 상품을 할부 판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할부 판매는 장기든 단기든 불문하고 모두 인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하는 거 맞죠? 자, 네 번째 미착상품. 자, 미착상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이 되고요. 그리고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맞는 말이지요. 두 번째,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실체에 미래 현금 흐름의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맞는 말이지요. 자, 세 번째, 기업 실체 자산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 자,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거래나 사건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네 번째, 자본은 기업 실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 실체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자본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 그래서 자본이라고도 하고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잔여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이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는 거,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재무제표 기본 가정 나머지 두 가지는 계속기업
그리고 기간별 보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되겠죠. 자, 네 번째.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장기간 영업활동 과정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형태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수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 없건 무형자산 맞고요. 자,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생한 비용들. 자, 그런데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들을 우리는 개발비라고 하죠.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이고요. 자, 임차 보증금은 기타의 비유동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중 자본의 분류와 해당 계정 과목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자,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자본잉여금. 자, 자본잉여금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주주와 거래했을 때 남은 이익금 같은 성질의 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발행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데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자본조정. 자, 자본조정은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그 외적인 것들이 바로 자본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 주식을 주주하고 거래했을 때 생기는 이익금 따위의 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잘못 연결된 것은 자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재평가 잉여금. 자, 재평가 잉여금은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시장 가격이 상승한 것을 말하는 건데 얘는 실현된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다음은 회계상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사무실 청소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죠. 자, 사무실 청소비가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비용의 발생.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책상을 1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을 거니까 자산의 감소, 책상은 비품이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상품을 90만원 현금으로 매출하다. 그럼 현금을 받고 매출했다. 라는 말이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맞는 말이지요. 자, 네 번째. 관리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 자, 관리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니까 차변의 비용의 발생.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취득원가 100만원인 갑회사 주식을 단기 보유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 갑회사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지요. 자,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었으니까 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0만원 됐으니까 플러스 20만원. 그래서 평가이익이 20만원 발생했고요. 두 번째, 을회사 주식은 장기투자 목적인데 시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900만원에 취득해서 850만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50만원만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장기투자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얘는 자본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금액은 플러스 20만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 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거 그랬습니다. 자, 매입 채무는 유동으로 분류가 되겠죠.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성이니까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겠고요. 미지급 비용도 역시 유동부채가 되겠죠. 장기차입금은 장기니까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4번 장기차입금이 되겠죠. 9번째 문제. 다음은 제조경비 항목 중 단기 원가의 계산 방식이 다른 하나는 그렇습니다. 자, 원가 회계고요. 제조경비는 자, 단기 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수선비 같은 경우는 그냥 발생을 하지요. 운반비도 그냥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외주 가공비 같은 경우도 그냥 발생이 되면 지급이 되죠. 수선비 발생되면 지급이 될 거고, 운반비도 발생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발생돼서 지급을 해서 발생되는 이런 원가를 지급경비라고 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성질이 같죠. 자,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1년에 한 번 상각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상각을 한다고 해서 그 감가상각을 하는 달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이 1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이러한 경비를 월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월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경비를 월할경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재산세, 보험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월할경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계량기의 계측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원가를 측정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는 계산 방식이 지급경비, 지급 발생해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발생되는 그런 원가들을 지급경비, 월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그런 월할경비, 그리고 측정값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측정경비,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방식이 다른 하나는 4번 월할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주식회사 서울의 단기 직접 재료비는 6만원이고 제조간접비는 99,000원이다. 주식회사 서울의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10%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가 그랬죠? 자, 그러면 가공비를 X로 놓고요. 자, 가공비는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가공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공비를 X로 놓고 X는 노무비가 가공비의 10%다 그랬으니까 0.1 X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99,000원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끼리 놓고 계산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0.1x를 이항시키면 0.9x로, 자, 0.9x는 99,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를 구해야 되니까 x는 99,000 나누기 0.9 이렇게 하면 되겠죠. x는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x는 가공비라고 했으니까 노무비는 이 가공비의 10%라고 했죠. 그래서 0.1을 곱하시면 노무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는 11,000원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는 의사결정에 관련하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함에 있어 의사결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원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로 선택 가능한 대안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원가 차이를 의미한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메모 원가란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 이미 발생된 원가로 현재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말한다. 맞는 말이고요. 기회 원가란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의미한다. 자, 기회 원가는 최대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최대 손실이 아니라 가장 효익이 큰, 최대 손실이 아니라 가장 효익이 큰 원가인데, 내가 어떤 A라는 원가, B라는 원가가 있는데 둘 중에 A를 선택했다면 B는 포기된 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포기된 원가 중에서 가장 효익이 큰 원가를 기회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죠. 자, 네 번째, 회피 가능 원가란 의사결정에 따라 전략할 수 있는 원가로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지요. 자, 12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의 연속 대량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종합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공정별이 아니라 작업 지시서별로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종합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자,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는 당초에 발급한 그 내용이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해당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그런 경우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세금을 발급할 수 없는 건 2번이 되겠죠. 세 번째, 착오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다. 수정해야 되겠죠. 네 번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경정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14번. 자, 부가세법상 다음의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그랬죠. 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출제가 되고 있는 사유가 5가지 정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자, 거기에 이제 면세섭과 관련된 경우, 접대비와 관련된 경우, 토지의 자본적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경우,
사업과 무관한 경우. 면접 토비사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공제되는 매입세 요 5가지에 속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접토면은 여기 있네요. 면접토 있죠. 4번 과세사업용 화물차 구입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5번째.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그랬어요. 광고에는 과세가 되겠죠. 자, 2번 인허가 받은 교육 용역은 면세입니다. 자, 그런데 무도학원, 자동차학원은 과세가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일반 의약품 판매 요거 과세고요.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영세율이 되겠죠. 그래서 면세가 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 문제 풀이였습니다.